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월 5일에서 1월 6일로 이제 날짜가 이제 넘어가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을 보시면 3대 지수가 다 마이너스로 보이기 때문에 1월 6일 목요일도 마이너스 시작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년 만기 여기서 이제 석유 가격도 마이너스고, 이 와중에 이제 10년 만기 국채만 1.74로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다 원인이 10년 만기 국채가 빨리 오르는 것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페드의 이제 이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그걸 한번 이제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약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금 10년만 국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르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이시면, 이제 반대는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다른 국채들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일단은 안전자산 쪽으로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 오일 가격도 경기가 이제 회복되면 이제 오일 가격 오를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오일 가격도, 그다음에 원자재 쪽도 이렇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채 수익 국채 이자율이 이렇게 빨리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모든 자산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불대에서 1,700불대로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립토 쪽에 지금 투자하신 분들 많으신데, 비트코인이 5만 불대 밑에서 이제 지지선이 47,000, 46,00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43,000대에 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지지선은 4만대라고 지난번 제가 영상 만들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쪽은 4만대까지도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투자하는 성격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단기로 보면 손절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장기로 보면은 그냥 갖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제롬 파월 의장이 넥타이를 고쳐매고 2020년 3월 달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와 이제 연방 기금 금리죠. 페드 펀드 레이트를 낮출 때와 같이 그런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사태를 한번 이제 글로 한번 써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 한번 보시면은 더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20년 3월 달에 이제 양적 완화를 했는데, 양적 완화란 것은 미 국채와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대출 채권을 사들임으로 해서 시장에 돈을 풀었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반대로 하는 것, 그걸 이제 반대로 하는 게 줄이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 국채와 주택담보대출 사들이는 것을 줄여가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11월 말 12월부터 시작한 것이 6월 달에 끝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속도를 더 많이 내서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재신임 받으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도 확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지난 2020년 3월 달에 양적 완화할 때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이 조기 종료하려고 하는 거죠. 테이퍼링 속도를 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예상한 거는 연방 기준 금리를 0.25%까지 0%, 0.25%죠. 낮춰놨던 것을 올리는 건데, 이 올리는 인상하는 거죠. 인상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0.25씩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0.5, 0.75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올릴 수도 있죠. 인상 폭이 이제 또 관심이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뭐 지금 한 최소한
1회 이상은 올릴 것이다. 22년도에 올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속도도 지금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릴 거냐,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에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릴 거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횟수도, 한 해 한 번 올릴 거냐, 아니면은 뭐 3회, 4회 올릴 거냐, 뭐 올해, 아무리 많아도 3회 정도 올릴 것이다. 최소 1회 이상 올리고 3회까지 맥시멈인데, 이러다가 4회, 4번까지도 올해 22년도에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우리가 연말부터 1월 초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 5일 날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양적 긴축까지도 이제 페드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양적 긴축까지도 얘기했는데, 양적 긴축은 또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양적 완화로, 페드가 시중에 돈을 풀면은 반대로 이제 채권을 이제 페드가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페드의 대차 대조표가 있으면 이 현금은, 그죠? 밖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들인 국채와 주택담보대출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해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양적 긴축은 이걸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갖고 있는 채권을 시중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현금을 빨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연방 기준금리, 그죠? 연방 기금금리, 이제 페드 펀드 레이트를 줄이는 것만 지금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양적 긴축도 동시에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지난번 회의 때 회의록에서 거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 기준금리만 인상폭하고 속도하고 그다음에 횟수만 생각해도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양적 긴축까지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템퍼링을 일으킨 것이 1월 5일 날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3% 이상 빠진 거죠. 그래서 지수가 3% 정도 빠질 정도에는 개인은 보통 뭐 한 10%, 5% 빠지는 주식들이 허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큰 일이 난 것처럼 하는 것을 아마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작은 손, 아기 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스트리트에는 큰 손들이 있죠. 큰 손들이나 헤지펀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큰 손들은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남의 돈으로도 투자하겠습니까? 큰 손들은 남의 돈으로도 투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거래하는 이제 이 증권회사에 크레딧을 받죠. 크레딧을 받는다는 얘기는 돈을 빌리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자율이 한 6%에서 한 7% 정도 이자율을 내면서 이제 그 돈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6%, 만약 6%라고 치면 6%보다 더 수익이 나면, 제가 10% 수익을 보면, 그러면 6% 이자 내고 원금 갚고 그다음에 10%에서 이제 4% 남은 게 저의 수익이 되는데, 지금 제가 돈이 없었는데 남의 돈 빌려서 4%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은 공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것이 예상되고, 양적 긴축이 된다고 하면은 그 빌리는 그 이자율이, 크레딧 받는 이자율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큰 손들은 한 6% 정도의 이익만, 이분들은 더 적게 내겠죠. 개인들이 한 6%니까 이분들은 뭐 더 적게 내겠지만, 어쨌든 개인으로 따지면 6% 정도의 만약에 이익을 냈다 그러면, 그럼 이제 본전쯤 되는 건데, 이자율을 더 올리겠죠. 크레딧이 더 올라가게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지수, 뭐 나스닥 같은 거 지금 마이너스 3% 빠졌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3%에서 6%니까 이제 갑자기 10%는 9%는 이제 올라야지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기간에
9% 이자율 이익 내기 어렵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는 페드에서 이제 이 연방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죠. 지금 3월 달 아니면 늦어도 5월 달에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이 끝났으니까 끝나는 3월이나 아니면 5월 달쯤에 지금 확률적으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때쯤 또 주식이 또 내릴 걸 대비해서 사람들이 또 팔겠죠. 그러면은 이게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마이너스로. 그러면은 이 폭이 더 커지고, 지금 이제 1월 달인데 3월에서 5월까지니까 2개월에서 이제 4개월 안에 이 정도 한 10% 이상의 수익을 내기는 거는 큰 손들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큰 손들이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크레딧으로 산 것들 다 손절시켜야겠죠. 손절시키면 그러면 시장은 지수가 좀 더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1월 5일 날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 내일도 어느 정도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뭐 AI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하니까 뭐 빠르면은 금요일, 늦으면 다음 주 초까지도 이런 현상이 좀 진행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이번 주에 끝나면 뭐 다행이지만 다음 주까지도 이런 게 이제 큰 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작은 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빌린 돈도 지금 이렇게 되면 막 이렇게 손절하면서 더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물량이 더 팔겠다는 물량이 더 많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중에 조정까지도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무서운 얘기가, 오늘 이제 1월 5일 날 나스닥이 3% 빠진 것만 해도 무서운데, 또 뉴스에는 조정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무섭죠. 지금 3% 빠진 게 조정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은 1월 달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전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한 20%까지의 조정도 올해 안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가 더 시장에 더 이제 빨리 퍼지니까 더 많이 이제 이 하락폭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 1월 5일 날 얘기였고, 이제 1월 6일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 설명이 이제 뭐 충분히 다 커버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시장의 상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 다음에 2부에서 또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